안녕하세요, 준아저씨입니다. 예, 준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엉클준과 함께하는 주제는 DDR 시리즈들입니다. DDR 빰빰빠밤빠바밤. DDR 펌프 오락실 DDR도 있지만, 안칼주는 오늘 다룰 DDR은 메모리 DDR입니다. DDR 무슨 약자일까요? 한번 지식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R 뜻 DDR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의 약자로 클럭 신호의 상승 엣지와 하강,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 모두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클럭 일단 클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요즘 삼성 반도체가 기존 레거시 메모리 DDR4, DDR5 이쪽이 갑자기 또 그 시장에 그런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 됐어요. 뭐 그런 주기가 됐나 봐요. 이렇게 사이클 주기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한 1년 전, 1년 아니고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현재 가격이 반값 정도였는데 갑자기 올해 말 되면서 갑자기 DDR 가격이 두 배로 뛰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AI AI 관련 AI 관련 수요 메모리 수요가 늘고 또 개인용 컴퓨터 컴퓨터 교체 주기가 됐어요. PC 교체 주기도 됐고 그래서 뭐 예전에 한 5년 전 코로나 시절에서는 16기가가 대부분이었는데 뭐 8기가도 썼긴 했는데 16기가에서 요즘에 32기가 로 바꿔 타려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갑자기 그 메모리 사용 주기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 메모리 사용 주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메모리 예, 그 요구가 갑자기 AI하고 PC 교체 주기하고 합쳐지면서 팍 늘어났어요. 그 중에 물론 HBM도 있지만 HBM은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존의 레거시 메모리 DDR 시장이 이런 AI 하고 PC 교체 주기 겹치면서
가격이 가격이 상승해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 예. 오늘 그런 상황에서 한번 DDR 기존의 메모리들이 레거시 메모리들이 아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이 예전에 한 1년 6개월 전에 아주 메모리 가격이 너무 내려가서 뭔가 이익 실현을 좀 못했을 때 비교했을 때 지금은 상당히 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또 실질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도 새로 정설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맞물려서 AI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상당히 DDR 메모리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모리도 종류가 DDR 메모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 종류별로 한번 특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사실 HBM보다 이 DDR 시장이 훨씬 더 양적으로는 크죠. HBM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서버 쪽에 학습용으로 많이 쓰이고, 이런 DDR 쪽은 PC, 또 서버의 또 메인 메모리, 노트북, 또 휴대폰 이런 데 전반적으로 다 쓰이잖아요, 메모리로.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DDR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 약자로 클럭 신호의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 클럭이 보통 만약 신호가 있다면 신호가 0101 간다면 이렇게 디지털 신호가 만약에 01 이렇게 된다면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 엣지면 이쪽이겠죠. 엣지 상승, 상승, 말 그대로 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또 내려가는 하강,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01, 000 뭐 이렇게 클럭 신호에 클럭은 시계니까 뭔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클럭 신호의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 모두에서 데이터 전송, 한 번 클럭 주기마다 두 번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고성능 메모리 기술을 의미합니다. 한 번 클럭 주기마다 이렇게 클럭은 똑딱 이렇게 0, 1 이렇게 똑딱 하겠죠. 그때마다 두 번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 기술을 의미합니다. DDR은 PC, 서버, 그래픽카드, GPU죠. NPU, GPU 뭐 이런 서버 PC, 이런 다양한 또 모바일 기기, 모바일 기기에도 많이 들어가죠. 다양한 기기의 성능 향상에 사용되며 여러 세대 DDR2, DDR3, DDR4, 현재 DDR5까지 DDR6도 나왔죠. 어떤 DDR 버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DDR 더블 데이터 레이트
클럭 신호의 상승과 하강 시점 모두에 J차를 전송하여 J차 전송 효율을 극대화한 메모리 기술입니다. 예. 램인데 다이나믹 램이죠. D램. D램의 일종이죠. 다이나믹 램. 휘발성. 전기가 나가면 내용이 지워지는 그런 휘발성 램인데 클럭 신호의 상승과 하강, 그러니까 클럭 주기마다 두 번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성능 메모리의 효율이 좋은 그런 메모리입니다. 작동 방식, 싱글 데이터 레이트, 메모리가 클럭 신호가 올라갔을 때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과 달리 SDR 시대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위쪽에 클럭 신호가 올라갈 때만 위쪽이 아니고 올라갈 때만 신호를 데이터를 전송했던 것이 SDR입니다. 메모리 클럭 신호가 올라갈 때만 데이터를 전송했던 것과 달리 DDR은 상승 하강 엣지 더블이죠. 더블로 한 클럭 주기당 두번 한 클럭 주기당 두번 곱빼기인 거죠. 곱빼기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종류 DDR은 세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속도 1600MHz DDR3일 때 1600MHz DDR4일 때 2400, 3200MHz 이렇게 계속 속도가 있죠. 그리고 전송폭, 전력 효율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속도는 클럭 스피드, 전송폭은 밴드위스, 전력 효율, 얼마나 에너지를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효율을 전력을 많이 먹냐 그런 게 되는 거죠. 속도, 밴드위스가 메가헤르츠죠. 속도는 클럭은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 이렇게 하면 전송폭이 될 거고 속도는 헤르츠죠. 헤르츠. 보통 컴퓨터는 동기화되니까 헤르츠로 속도를 나타내고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 얼마나 전송하느냐 1600 DDR3일 때죠. 메가 bps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1기가 2기가 클럭 스피드 그런 4.5기가 4기가 이런 식의 그런 속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DDR 최초의 DDR 기술입니다. LPDDR LP 로우 파워 로우 파워 뭔가 파워를 적게 먹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저전력 DDR 메모리입니다. GDDR 그래픽 더블 데이터 레이트 그래픽 카드의 높은 병렬 처리 요구에 최적화된 DDR 메모리.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계략적으로 이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또 요 차이를 알아보고 싶네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전 세대다 그러면 SDR이겠죠.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컴퓨터의 전반적인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요새는 최소한 DDR3 이상 3 이상 시스템의 컴퓨터면
메모리로 치면 예, 뭐 CPU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4코어 뭐 이 정도 느낌이죠. 거의 예, 최소 뭔가 현재 쓸만한 윈도우즈 10의 어, FHD FHD 60 뭐 이 기준에 60Hz 60 FPS라 할까요? 동영상 그걸 기반으로 하면 60 FPS 게임이라든지 예, 인터넷에 예, 예,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최소 사양 정도 되겠죠. 뭐요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쓸만합니다. DDR3 이상, DDR2 조금 이제 느리고요. DDR3 정도 되면 어, CPU로 치면 인텔 i 시리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 정도 PC 정도가 어떻게 보면 최소 현재 적당하게 쓸 수 있는 사양이겠죠. 뭐 그 뒤에 나오는 최신 뭐 DDR4, 5, 뭐 CPU 뭐 6코어, 8코어, 10코어, 12코어 이렇게 되는 CPU들은 당연히 뭐 최신 그런 트리플 X급 게임도 잘 돌아가는 그런 사양이겠지만 어느 정도 쓸만한 정도 되려면 DDR3 최소로 치면 한 8기가 최소는 8기가 정도는 돼줘야겠죠. 일반적으로는 16기가 또 좀 게임 좀 잘 돌리려면 32기가 작업 좀 하려면 32기가 64기가 또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선의 그런 DDR 시리즈의 메모리가 CPU와 함께 결합돼서 PC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레거시 메모리죠. 레거시 오래됐다는 거죠. 레거시 DDR이 레거시 메모리 그러면 DDR입니다. 그리고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세로 메모리 형태죠. 막 적층이니까 레거시 메모리 수율도 잘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DDR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만약에 가격까지 좀 좋다면 상당히 그 매출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좋겠죠. 수익률이 좋은 그런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DR과 LPDDR, GDDR 좀 자세히 차이를 좀 알아볼까요? 자세히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R, LPDDR 제가 한번 검색을 했거든요. 요거 한번 검색했던 내용을 좀 자세히 또 개요 쪽은 봤으니까 넘어가고 요 세 부분 DDR, LPDDR, GDDR 좀 차이를 보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엉클준과 함께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DR 시리즈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AI 광풍과 광풍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AI와 또 PC 교체 주기와 맞물려서 상당히 메모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 중에서 가장 또 시장이 큰 메모리 라고 할 수 있는 레거시 메모리 쪽 그 중에서도 DDR
메모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DDR 주요 용도 일반 컴퓨터 PC죠. PC 서버, 데이터 서버, AI 학습 서버. 예, 어떻게 보면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예, 높은 성능을 내야 되는 그런 컴퓨터부터 일반 컴퓨터까지 예, 그 연산을 돕는 고속 메모리입니다. 예, 비교적 높은 성능과 속도를 제공하며 DDR2, 3, 4, 5 등으로 세대가 발전하며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LPDDR보다 전력 소모가 높고 DDR보다 그래픽 처리 성능이 낮습니다. LPDDR보다 전력 소모가 높고 전력 소모가 높다. 당연하죠. LP가 로우 파워니까요. 로우 파워보다 전력 소모가 높고 DDR5보다 당연히 그래픽 카드 전용 DDR보다 그래픽 처리, 특히 병렬 처리 성능이 낮습니다. 하지만 가성비죠. 적당한 또 성능에 가격이 적절하게 싸기 때문에 가성비로 주 PC나 서버의 주 메모리는 그냥 일반 DDR 메모리를 씁니다. 병열 처리, 그래픽 카드용 GDDR보다는 병렬 처리 성능이 낮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얘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LPDDR이나 GDDR보다. 왜냐하면 이런 로우 파워를 쓰기 위한 또 뭔가 이렇게 안에 또 그런 제조 과정에서 LPDDR, LP가 붙었기 때문에 이 로우 파워를 지원하기 위한 뭔가 좀 더 하드웨어적인 설계가 들어갔을 거고요. 하지만 그 파워를 많이 쓰면 그만큼 또 일을 많이 하죠. 많이 할 수 있죠. 어쨌든 가성비 DDR입니다.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높고 그래서 메인 메모리 일반 PC라든지 서버에 메인 메모리로 많이 사용됩니다. 일반 PC DDR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LPDDR LPDDR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들어가는 그런 LPDDR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일 먼저 접했던 것 같아요. 휴대폰 안에는 휴대폰 전화하다 보면 얼굴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 휴대폰 안에도 CPU와 메모리 이런 전자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자 부품들은 작동이 되면서 이런 정보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발생한 열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오래 하고 있다 보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런 뜨끈뜨끈해지는 것을 그래도 최소화를 해야 되겠죠. 또 열에 의해서 변형이 또 많이 됩니다. 그 에이징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작은 그런 휴대폰 같은 모바일 장비에서는 DDR보다는 열이 많이 나는 DDR보다는 좀 성능은 좀 줄이지만 가격은 좀 비싸고 성능은 조금 줄이지만 그래도 열이 덜 나는 그런 LPDDR 쪽을 많이 씁니다. 주요 용도로는 LPDDR 로우 파워입니다. 로우 파워를 적게 쓰기 때문에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발열이 낮습니다. 발열이 낮습니다. 그 대신 비싸겠죠. 비쌉니다. 발열이 낮아요. 비쌉니다.
DDR에 비해서 비싸겠죠. 하지만 발열이 낮기 때문에 예, 가격이 가격은 조금 비싸고 DDR을 비교했을 때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발열이 낮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같은 배터리를 쓰는 그런 그냥 일반 DC 콘센트, AC 뭐 교류 콘센트에 꽂는 그런 PC나 서버보다는 배터리, DC 배터리 수명에 좀 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모바일 장비, 모바일 쪽에 뭔가 배터리가 많이 안 닳게 전력 효율이 중요한 모바일 기기에 사용이 됩니다. LPDDR 참 기술이라는 게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막막 바뀌어지고 적응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또는 노트북이 없었으면 LPDDR도 그렇게 많이 안 팔렸겠죠. 우리가 거의 이제 모바일 쪽으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스마트 장비로 많이 이전을 해갔기 때문에 인터넷도 모바일로 엄청나게 많이 보죠.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LPDDR이 엄청나게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건 또 얘가 LPDDR이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슈퍼칩 있잖아요. 슈퍼칩. 뭐 GB200 이런 엔비디아 엔비디아 GB200 같은 이런 그레이스 CPU죠. CPU와 B200이라는 이 GPU를 합친 그런 슈퍼 칩이 있어요. 그 슈퍼 칩이 AI하고 AI 플러스 일반 CPU의 그런 기능까지 컨트롤 PC 전반적인 컨트롤까지 하는 그런 CPU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GB200 같은 이런 슈퍼칩 안에 그레이스 CPU라는 게 B200하고 이렇게 연결이 서로 NV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B200 같은 경우에는 HBM을 쓰겠지만 그레이스 CPU 안에는 GDDR6S인가요? G LPDDR LPDDR6S 뭐 이런 그런 LPDDR 메모리가 탑재됩니다. 다시 한번 GB200 조금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확인은 팩트 체크는 해야 되니까. GB200 메모리 LPDDR-S가 아니고 X LPDDR-X네요. 128기가 LPDDR-X 이 LPDDR-X가 들어가서 여기는 메인 메모리죠. 메인 메모리가 되는 거죠. 통합 코이런트 시스템 메모리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전에 한번 GB200 GB200 여기 GB100이네. GB200 200 GB200 메모리는 GB200도 LPDDR5 맞네요. GPU 메모리는 HBM
3E B200에 들어가 있는 거고, LPDDR 5X LPDDR 5X 요런 메모리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AI 쪽 GPU를 지금 거의 쓸고 있잖아요. 독점식으로 거의 독점 수준으로 최고 GPU 시장에서 선두로 독점식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DDR, LPDDR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DDR 어차피 DDR이나 LPDDR이나 GDDR이나 삼성 뭐 이런 SK, 마이크론 또 이런 중국의 또 여러 그런 메모리 레거시 메모리 회사에서 만드니까 어쨌든 그 공장 파운드리를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면서 삼성도 이렇게 파운드리 공장을 새로 증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DDR이 이런 AI 칩에도 들어갑니다. LPDDR이 아무래도 이렇게 열이 낮다 보니까 이런 학습 과정에 일어나는 AI 슈퍼칩을 활용하는 그런 서버에서는 그 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부품 선택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LPDDR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DDR도 많이 쓰이고 컴퓨터도 서버도 막 늘니까 또 교체 주기에 따라서 또 DDR이 많이 쓰이게 되고 LPDDR도 AI 스포칩 같은 데도 쓰이고 또 이런 계속 성능이 그 학습 모델링 사이즈 그 학습 모델 LL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려면 그 메모리가 커야 돼요. 점점 이제 그 변수들이 예, 어, 몇억 몇십 뭐, 정확하게 말해서 하여튼 그 변수들 개수가 몇 족에 뭐 이렇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그 메모리 상에 올려놔야지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가 되고 반응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의 그 소요가 계속 AI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점점 더 덩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메모리 사이즈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기존의 DDR 메모리보다 전력 소모를 크게 줄여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는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 모바일 쪽 관련돼서 이야기인데 최신 이런 AI 서버 쪽에 들어가는 그런 슈퍼칩 같은 경우에는 또 LPDDR이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DDR과 비교하면 전력 소비는 적지만 같은 세대의 DDR보다 성능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력이 밥 많이 먹고 일 많이 하는 게 DDR이면 밥을 작게 먹고요 열을 좀 덜 내는 게 또 LPDDR인 거죠. 그러나 최신 LPDDR5는 여기 쓰이는 거죠. 그레이스 CPU와 함께 쓰이는 그런 LPDDR5는 이건 최신 상황인 거죠.
이거는 DDR보다 비교적 전력 소비가 작은 그런 세대는 이전 세대. DDR보다 성능이 낮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최신에 나온 LPDDR5는 성능이 매우 빠르게 향상되었다. 일부 노트북에는 메인보드의 납땜이 되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어떻게 보면 패키징 형식으로 돼서 칩넷 같은 형식으로 그, 그 메인 칩, 슈퍼칩 안에 그냥 이미 그렇게 박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듈식으로 뗐다 꼽았다, 우리가 손으로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신 게 아무래도 모듈식으로 하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같은 거, 통신 버스가 PCI 익스프레스 버전이 낮으면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PCI 익스프레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속도가 느리죠. PCI 익스프레스보다 더 빠른 이런 결합력, 프로세서의 결합력을 갖기 위해서 메인보드 또는 칩에 바로 그냥 납땜이 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겠죠. 사실 그렇게 되면 DDR을 안 쓰고도 LPDDR을 쓰고 LPDDR을 그냥 바로 납땜하면서 속도도 빨라지면서 발열도 줄어드는, 그 대신 가격은 조금 오르겠지만 어차피 작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니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LPDDR 상당히 요즘 또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메모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에만 한정돼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AI 서버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LPDDR. 다음 마지막 마지막 DDR은 GDDR입니다. GDDR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짓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GDDR 이니셜이 딱 있죠. 이니셜이 있습니다. 이니셜에 그래픽의 G가 딱 박혀 있죠. GPU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GPU, AMD 라데온 GPU 이런 GPU들이 나오면서 그 그래픽의 카드에 꽂혀서 쓰이게 되는 GDDR 메모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주요 용도 그래픽 카드에 탑재되어 3D 그래픽, 게임, 고해상도 영상 처리 등의 GPU 연산을 줬습니다. GPU 연산을 줬습니다. 특징, DDR이나 LPDDR에 비해 훨씬 높은 대역폭, 대역폭이 높다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병렬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그 전송할 수 있는 바이트 전송, 바이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대역폭이 넓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그래픽 처리할 때는 어떻게 보면 계산이 복잡하지 않는 그런 벡터, 행렬, 매트릭스에 곱하기, 더하기 이런 연산들을 엄청나게 병렬로 많은 양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런 DDR이나 LPDDR보다는 GDDR을 사용해서 훨씬 높은 대역폭으로 그런 요구 사항을 만족을 시켜주는 거죠. 속도를 목표로 합니다. GPU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므로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GPU는 병렬이 꼭 들어가야겠죠. 병렬로
병렬로 예, 많은 그 GPU 코어에 의해서 병렬로 처리되기 때문에 메모리도 거기에 맞게 이런 최적화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빠르게 처리해야 하므로 저전력보다 속도가 우선시 됩니다. 저전력보다는 속도가 우선시 됩니다. 예. GPU에 열이 많이 납니다. 예. 그 이유가 또 GDDR5의 이런 빠른 병렬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때문에 또 그런 열에 또 한몫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 보면 막 펜이 두세 개씩 달려 있고 또 거기 안에 보면 그 메모리 쪽에 이렇게 그 그래픽 카드 열어보면 메모리 쪽에 이렇게 또 열 전달을 잘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뭔가 그 이런 그리스 비슷한 이런 붙이는 그런 패드, 예, 열 전달을 위한 패드도 붙이면서 이렇게 열을 빨리 그 펜으로 발산시켜 버리기 위해서 그런 그래픽 카드의 그런 고려 열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고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속도를 얻기 위해서 예, 발열을 좀 가져가지만 가격은 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높은 전력 소모로 인해 그래픽 카드에 대형 방열판과 팬이 장착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GDDR6, 7 등의 최신 기술, 버전이 올라갔죠. PAM4 방식 등을 적용하여 전송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PAM5, 요거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PAM5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M5, PAM5, 5가 아니고 4네요. 4 기술, GDDR5, GDDR6, 7 이렇게 나왔죠. 6. 요즘 엔비디아 최신 GPU들은 GDDR6 이 메모리를 탑재하고 나오죠. 거기에서 6, 7에 가면서 PAM4 기술이 있다고 하네요. 언클 좀 요거는 처음 듣는 기술인데요. 개요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DR6 메모리 자체는 일반적으로 NRZ Non Return to Zero 신호 방식을 사용하며 PAM4 레벨 펄스 진폭 변조 기술은 주로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기술인 GDDR6X 및 GDDR7 메모리에서 사용됩니다. 레벨 펄스 진폭 변조. 개요. 이 밑에 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GDDR6X의 PAM4 기술. PAM4.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PAM3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PAM4 기술은 고성능 그래픽 메모리, 특히 GDDR6X의 핵심 기술로 기존의 NRZ 방식보다 2배 많은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 방식보다 2배를 늘렸다네요. Non Return to Zero. 요거는 다음에 좀 더 메모리 속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에 대한 또 알아야 될 때가 생기면 그때 좀 깊게 또 파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NRZ에 곱하기 2배의 성능을 갖는 PAM4 기술입니다.
작동 방식 NRZ는 0과 1 두 가지 전압 레벨을 사용하여 한 클럭 사이클 동안 1비트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게 GDDR6고, 예, 요거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주요 장점, PAM4 GDDR6X는 네 가지 전압 레벨 0, 1, 2, 3을 사용하여 한 클럭 동안 2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한 클럭 사이클 동안, 어쨌든 요 NRZ보다는 2배네요. 한 NRZ는 한 클럭 사이클 일단 1비트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PAM4는 한 클럭 사이클 동안 여기는 NRZ는 한 클럭 사이클 동안 1비트, PAM4는 한 클럭 사이클 동안 2비트를 전송한다. 레벨이 2배로 늘어났네요. 구별하는 레벨. 장점, 제어폭 2배 증가, 전력 효율 향상, 더 높은 속도, 대신에 신호대 잡음비, 복잡한 설계, 뭔가 극복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네요. 자세한 부분은 다음 만약에 기회가 되면 메모리 기술 쪽에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동 방식 이 부분만 일단 한번 정리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DDR6와 GDDR-X와의 그 차이가 되겠네요. 어쨌든 2배가 빨라졌다. 2배가 빨라졌다. 이렇게 계속 2배 빨라지면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좀 메모리 쪽 그 대역폭이라든지 이런 발전 속도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2년에 2배가 되는 그런 법칙을 더 넘어서서 2년이면 거의 몇십 배 이렇게 막 늘어나는 그런 메모리 성능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AI 쪽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메모리 성능이 어떻게 보면 AI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메모리 성능이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1, 2년 사이에 몇십 배 또는 100배 뭐 이렇게까지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HBM이 또 그런 걸 또 주도를 하고 있죠. 오늘은 DDR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GDDR 메모리 중에서도 최신 DDR인 GDDR6X에서 사용되어지는 PAM4 PAM4까지 한번 또 살짝 적셔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또 복잡한 그런 기술의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계속 되겠죠. AI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현재도 대세지만 앞으로 또 생성형 AI와 그리고 에이전틱 AI 그리고 피지컬 AI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이런 메모리의 그런 빠른 메모리의 그런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러면 대충 감은 오시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물론 GPU, NPU도 중요하겠지만 메모리도 어떻게 보면 메모리의 그런 성능 향상도 많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메모리와 GPU가 거의 한 몸이 돼서 이렇게 AI 그런 학습과 추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또 서로 중요한 스피드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최신 GDDR6, 7의 그런 최신 기술 PAM4까지 이렇게 살짝 살펴보면서 DDR 시리즈 메모리 DDR 시리즈 메모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흥미가 있으셨나요? 의미가 있으셨나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엉클준스 테켄아트 TV, 엉클준스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즐기세요.